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석입니다. 저는 그저 인생의 끝자락에 다가섰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오래 살아온 사람일 뿐입니다. 삶을 전부 안다고 말할 용기는 없습니다. 인생은 애초에 몇 마디 조언으로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인간의 운명이 제 눈앞을 스쳐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기쁨이 채완성되기도 전에 슬픔이 먼저 찾아오는 순간들도 보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가며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노년에 이르러서는 마음속에 무거움과 필요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수록 점점 더 분명해진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는 한 사람이 평안 속에서 늙어갈지 아니면 지침 속에서 늙어갈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수많은 노년의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들은 대체로 두 갈래의 길로 나뉘는 듯 보였습니다. 머리는 휘어지고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고요하고 말투는 느리며 따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곁에 앉아 있으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사람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누그러집니다. 반면에 아직 몸이 크게 약해지지 않았음에도 늘 표정이 굳어 있고 쉽게 짜증내고 쉽게 서운해하며 자신이 더 이상 누구에게도 귀 기울여지지 않고 필요로 되지 않는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깊이 생각하게 된 점은 이것입니다. 젊었을 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어쩌면 매우 비슷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모두 열심히 일했고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며 크고 작은 상실을 비슷하게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러 그들의 기색과 마음의 평화는 마치 두 갈래 길처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차이가 돈이나 지위 혹은 자녀가 효도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한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결코 편안하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노년의 필요와 무거움의 대부분은 외부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년간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말해왔으며 자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 왔는가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점은 그 차이가 어떤 거대한 사건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주 작고 아주 익숙하며 매일같이 반복되는 순간들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옳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조용히 거리감을 만들어내고 있는 바로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부모가 노년의 평안을 지키고 자녀와의 연결을 유지하고 싶다면 자녀 앞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직 늦지 않았다면 너무 무거워진 역할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고 정말로 중요한 것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만약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왜 때로는 모르는 척하는 것이 가장 깊고 현명한 사랑의 방식이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평생 동안 품고 살아가며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도 내려놓지 못하는 매우 흔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더 오래 살았고 더 많은 것을 겪었으니 자신의 말이 더 옳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런 생각은 이성적으로 보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쉽게 어긋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성장한 이후에 필요로 하는 것은 더 이상 정답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사랑과 입금을 혼동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잊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강요받을 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을 때 비로소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걱정에서 비롯된 조언은 긴장된 에너지를 함께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에너지가 반복되면 자녀는 더 이상 그 안에서 사랑을 듣지 못하고 오직 통제만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의 뿌리는 옳고 그름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태도에 있습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의 자리에 세우는 순간
자녀는 자연스럽게 아직 부족한 사람의 자리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 차이는 말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말 한마디 한마디, 시선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존재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녀는 더 이상 나누고 싶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지쳐서입니다. 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강과 흐르는 물의 관계와 닮았다고 자주 생각합니다. 강은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흐름을 억지로 막으려 들면 물은 다른 길을 찾거나 고여있다가 결국 넘쳐 흘러버립니다. 현명한 노인은 더 높은 둑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할 줄 알고 적절한 순간에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태도에서부터 부모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많은 익숙한 행동들이 시작됩니다. 가르친다고 생각했던 말들, 관심이라고 여겼던 개입들이 사실은 조용히 거리를 깎아내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옳은 일이라 믿으며 하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들을 정면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천천히 돌아보아야 할 첫 번째는 자신의 경험을 자녀의 인생에 그대로 더 씌우는 습관입니다. 충분히 오래 살다 보면 우리는 쉽게 스스로를 이미 다 지나온 사람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겪고 있는 일들이 과거에 자신이 걸어왔던 길의 반복처럼 느껴집니다. 그 결과 익숙하게 나오는 말은 이것입니다. 부모는 이미 다 겪어봐서 알아. 겉으로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젊은 세대에게 이 말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자신의 길이 이미 대신 결정되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일상 속에서 이런 일은 매우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자녀가 진로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인간관계에 대해 털어놓거나 아직 형태가 분명하지 않은 계획을 말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곧바로 자신의 과거와 연결해 비교하고 분석한 뒤 자녀 대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문제는 부모가 틀렸느냐가 아니라 자녀가 한 발도 내딛기 전에 다시 끌려오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더 깊은 결과는 자녀가 점점 신뢰받고 있다는 감각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뢰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반항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물러나게 됩니다. 두 경우 모두 거리만 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여기서의 전환은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척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고 자녀 스스로 선택을 말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에게 성장의 기회를 건네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더 섬세하지만 훨씬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습관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녀를 고치거나 판단하거나 바로잡으려는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잘못을 빠르게 알아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잡는 것이 자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자존감은 특히 이미 성인이 된 이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약하다는 사실을, 맞는 말이지만 장소가 틀린 한마디는 오래 남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친척 모임이나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식사 자리, 혹은 지인들 앞에서 부모는 무심코 자녀를 고치고 잘못을 지적합니다. 때로는 아주 가벼운 한마디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아픈 것은 잘못이 지적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낮춰졌다고 느끼는 그 감정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그 상처는 즉각 드러나지 않지만 자녀의 마음을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지점에서의 전환은 보호에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자녀를 보호하고 꼭 말해야 할 것이 있다면 둘만 있을 때, 목소리를 낮출 수 있을 때, 그리고 사랑이 타인의 시선에 섞이지 않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것입니다. 말과 논리로 자녀를 이기려는 태도입니다. 오래 살수록 우리는 스스로가 옳다고 믿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논쟁이 벌어지면 자녀에게 내가 맞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논리에서 이긴다는 것은 곧 연결을 잃는다는 뜻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해질 수는 있지만 마음은 이미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나누고 싶지 않게 됩니다. 일상 속에서 이런 일은 아주 조용히 진행됩니다. 대화가 논쟁으로 바뀌고 의견 차이가 누가 더 옳은가의 비교로 변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모든 논리를 동원해 결론을 내리면 자녀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만 남습니다. 반항하거나 물러나거나 어느 쪽이든 관계는 점점 지쳐갑니다. 현명한 노인은 언제나 옳은 사람이 아니라 대화가 싸움으로 바뀌기 전에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이거나 아 그렇구나 라는 한마디가 때로는 수십 가지 분석보다 더 많은 것을 지켜줍니다. 이 세 가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수년간 반복되면 평온한 노년과 무거운 노년을 가르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시끄럽지도 극적이지도 않지만 자녀가 돌아오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마음의 평정을 지킬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세 가지 뒤에는 하나의 공통된 뿌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자녀가 잘못될까봐, 고생할까봐, 그리고 자신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될까봐 두려운 마음. 그러나 이 두려움이 인식되지 않은 채로 쌓이면 서서히 통제로 변해갑니다.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과거의 무엇이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역할을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가? 라고. 사람이 노년에 접어들면
그들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반드시 병이나 신체의 약함만은 아닙니다. 가장 깊이 아픈 것은 미처 다시 말하지 못한 것들, 그리고 되돌릴 수 없이 지나가 버린 순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많은 노인들이 방 안 깊숙이 오래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눈앞의 빈 공간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 빈 공간 속에서 적지 않은 이들이 수년 전에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가 침묵하던 순간들, 너무 일찍 끝나버린 대화들, 모두 함께 앉아 있었지만 마음만은 멀어져 있던 식탁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닫습니다. 어떤 거리들은 미움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너무 단단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사실을. 어린 손을 놓칠까 두려워 꽉 붙잡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자신의 손은 더 지쳐가고 그 손은 조용히 멀어져 갔던 것처럼 원망이 있다면 그것은 밖을 향하지 않고 안으로 향합니다. 말하지 말았어야 할 순간에 너무 많은 말을 했던 자신에 대한 원망, 사람들 앞에서 자녀를 고쳐놓고는 고개를 숙이던 그 눈빛을 보아야 했던 자신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때로는 자녀가 곁에 없어서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에게 더 이상 자연스럽게 꺼낼 말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노년은 모든 감정을 느리게 만들지만 결코 그것들을 메마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랜 세월 눌러 담아두었던 감정들이 이 시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꽉 붙잡는 것이 곧 지키는 것은 아니며 내려놓는 것이 곧 잃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언제나 옳은 사람이라는 역할을 내려놓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내려놓는 일이 오히려 연결을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역할에 익숙해져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천의 방법을 말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부드럽게 마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고 일상적인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그것들이 남은 삶의 시간이 후회 속에서 흘러가 버리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 마음이 무거워지게 만든 것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을까?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오랜 세월 살아온 사람도 무리 없이 실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작은 것들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때를 아는 침묵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등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무관심한 태도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멈춤입니다. 자녀가 말할 때는 끝까지 말하게 두십시오. 머릿속에 이미 답이 떠올랐더라도 그 답을 잠시 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많은 관계는 옳은 말을 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서두르지 않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켜집니다. 충분히 따뜻한 침묵은 자녀에게 이런 감각을 줍니다. 나는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을 말입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기보다 묻는 것입니다. 가벼운 질문 하나는 10가지 조언보다 더 많은 것을 열어줍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미 어떤 점들을 고민해봤니? 이런 질문들은 이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각할 권리를 자녀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을 받으면 자녀는 다른 사람의 경험에 끌려가는 대신 자신의 생각으로 스스로 빗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의 에너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부모라는 역할 하나만 남게 되면 마음은 쉽게 메말라 버립니다. 조금 더 느린 생활 리듬, 나만의 작은 즐거움, 자녀 이야기를 하지 않는 시간, 이런 것들은 노년의 삶을 더 단단히 지탱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단단함이 자녀에게는 안전하다는 감각으로 전해집니다. 이 세 가지는 자녀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방식이 달라지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그에 맞게 조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지나 남은 삶의 시간 동안 내가 정말로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인생의 거의 끝자락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옳은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관계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따뜻함을 지켜냈는가라는 사실을.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 대신 길을 정해주는 일이 아니라 자녀가 혼자가 아님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거리를 둘 줄 아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제 생각에 당신의 마음속에도 분명 어딘가 익숙한 울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조금 더 침묵하고 조금 더 귀 기울였을 어떤 순간이 문득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단지 더 가볍지만 더 깊은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감사합니다와 같은 짧은 인사를 남겨주세요. 그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듣고 중요한 관계를 바라볼 용기를 낸 당신 자신을 위한 인사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당신에게 이런 느리고 차분한 대화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다시 함께 앉아마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말을 내려놓는 데에는 성공하지만 감정을 내려놓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녀를 원망하지는 않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서운함과 외로움, 그리고 자신이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성장하며 멀어져 간 이후 부모는 어떻게 살아가야 외롭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물음이며 또한 제가 앞으로 당신과 계속 나누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